우리 교실에 벼가 자라요. 박희란 글, 출판사 살림어린이. 도연이와 반 친구들은 농업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갔어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지요. 처음 보는 농기구도 많았어요. 지금은 콤바인, 경운기 같은 기계로 편리하게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는 호미, 낫, 썰에, 지게 같은 기구들을 사용해서 모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했대요. 친구들은 낯선 농기구 구경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도연이는 전시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못난 허수아비를 흉내내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벽시를 한가득 갖고 오셨어요. 자, 오늘부터 너희들은 꼬마 농부란다. 직접 벽시를 심어서 벼농사를 지을 거야. 아이들 중에는 농기구는 물론이고 벽시도 어제 처음으로 박물관에서 본 친구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농부라고요? 선생님, 우린 논이 없는데 어디에 벽시를 심어요? 반장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다 방법이 있지. 우선 우유 상자를 깨끗하게 씻어 올까? 얇은 천은 우유 상자 속에 깔고 그 위에 벽시를 올려놓으렴. 이제부터 이 상자는 벽시가 자랄 방이란다. 이 안에서 벽시가 눈을 뜨고 싹을 틔울 거야. 도연이는 벽시가 엄마 뱃속의 아기 같았어요. 벽시방은 교실에서 가장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두었어요. 과연 누구의 벽시가 가장 부지런할까요? 내 벽시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날 거야. 아니야, 내 벽시가 1등일 거야. 아이들은 모두 기대에 부풀었어요. 싹이 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 선생님의 질문에 도연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물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맞았어. 바로 물이야. 벽시가 마르지 않게 물을 줘야 해.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벽시가 썩을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한단다. 도연이는 입속에 물을 넣고 인간 분무기가 되어 벽시에 물을 뿜었습니다. 물방울들이 보슬보슬 봄비가 되어 벽시 위에 촉촉히 내려앉았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선생님! 벽시에서 싹이 났어요. 우유 상자 속에 벽시를 넣은 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도연이의 벽시에서 작고 하얀 싹이 뾰족하게 돋아났어요. 우와! 콩나물처럼 꼬불꼬불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내 벽시에서도 작은 싹이 보여. 빨리빨리 자라렴. 다른 친구들의 우유 상자 속에서도 싹들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느새 황금 들판으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이제 벽시가 흙으로 이사가도 되겠는걸?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벽시를 조심스럽게 꺼낸 후 우유 상자에 흙을 담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을 꾹 눌렀지요. 그 안에 싹이 튼 벽시를 넣고 흙을 살살 덮어주었어요. 벽시를 흙에 옮겨 심은 지 3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흙을 뚫고 초록색 싹이 길쭉하게 올라왔어요. 선생님은 벼의 싹을 모라고 하셨어요. 농촌에서는 모를 모판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데요. 교실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선생님의 고향 마을에서 모내기 체험에 우리들을 초대했어요. 얘들아, 오늘 농부 아저씨들과 함께 논에 모를 심을 거야. 열심히 배워서 우리 반에서도 곧 모내기를 하자. 탈탈탈탈탈. 생전 처음 타본 경운기는 엉덩이가 들썩일 정도로 덜컹거렸어요. 놀이기구를 탈 때처럼 신이 났지요. 모내기 특공대 출발! 아저씨, 저희가 뚝
싹 해치울게요. 하하하, 우리 꼬마 농부들 덕분에 올해 모내기는 금방 끝나겠구나. 드디어 논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줄에 맞춰 차례차례 논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는 미끌거리는 논바닥 때문인지 발바닥이 자꾸 간지러웠어요. 모를 한 줌씩 쥐고 줄에 맞춰 모를 심어야 한단다. 여러 사람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같은 속도로 심는 게 가장 중요해. 농부 아저씨 설명에 따라 모두들 열심히 모내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농부라도 된 것 같았지요. 그때 갑자기 나타난 개구리에 놀란 도연이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하하하하! 도연이 때문에 개구리가 더 놀라겠다. 모내기 체험을 갔다 온 후 며칠이 지났어요. 교실의 모들도 어느새 우유상자 가득 자랐어요. 얘들아, 이제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시작할까? 스티로폼 상자에 흙을 채우고 모를 한 줌씩 옮겨 심자. 상자에 흙을 담고 나니 작은 논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논에서 썼던 줄 대신 흙에 선을 긋고 나란히 줄을 맞춰 모를 심었어요. 자, 논이 마르지 않게 물을 가득 채워주자. 선생님의 지휘 아래 꼬마 농부들은 모내기를 척척 해냈답니다. 모내기가 끝나자 도연이는 친구들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을 꺼냈어요. 짜잔! 올챙이야!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우리 반 논에서 함께 키우려고 가져왔어. 그럼 우리 반 논에도 진짜 논처럼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겠다. 도연이 너 또 놀라서 넘어지는 거 아니니? 아이들은 벼와 함께 올챙이가 자라는 모습도 함께 관찰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도연이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여름방학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키 작은 모는 길쭉길쭉한 벼가 되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교실에서 벼를 키울 수가 없어 대표를 정해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도연이 집 베란다에도 논 하나가 생겼어요.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벼에서 연두색 벼 이삭이 올라올 때쯤 개학도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는 엄마와 함께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도연이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깜짝 선물이었지요. 개학날이 되었어요. 교실을 떠났던 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벼는 어느덧 아이들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쌀아기 눈같이 하얀 벼꽃도 피었지요. 선생님은 벼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수정이 잘 되어야 벼 이삭이 연글어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이걸 세워주면 어떨까요? 도연이는 엄마와 함께 만든 허수아비를 꺼냈어요. 새들이 우리 반 논에는 얼씬도 못하겠는걸? 모두들 허수아비를 반겼습니다.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이고 따스한 가을볕이 교실에 가득했어요. 벼는 푸른빛을 버리고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말했어요. 벼 이삭이 여물면 추수를 해야 해. 추수한 이삭의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게 가공한 것이 바로 쌀이란다. 1년 내내 정성을 다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옛날 농촌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이웃끼리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햅쌀로 밥을 짓고 떡을 빚어 큰 잔치를 벌였어. 우리도 곧 추수를 하고 잔치를 벌이자.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도연이는 머릿속에 커다란 운동장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황금빛 크레파스로 통통이 여물어 고개 숙인 벼들을 빼곡히 그려 넣었어요.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은 꼬마 농부들 덕분에 올해 벼농사는 풍년입니다. 도연이와 반 친구들에게 벽시가 모가 되고 모가 자라 이삭이 열리고 통통하게 여물어가는 모습은 매우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